자,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동작과 관련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다 뭐 완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알람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추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들을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실린더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솔밸브를 살리면 이제 실린더가 전진하겠죠. 근데 전진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초 이내에 실린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진 센서를 감지하는 것이 이제 실린더가 전진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솔밸브를 살렸는데도 실린더가 전진 센서가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뭔가 실린더의 동작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그 알람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실린더에서 이제 공급 실린더가 Y20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작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Y20이라고 하는 솔밸브가 살았을 때, 그러면 자, Y20이라고 하는 솔밸브가 살게 되면 우리 공급 실린더의 전진 센서는 X1이죠. 자, X1이 감지가 안 되면, 자,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B접점을 이렇게 이제 하나 적용할 수 있겠죠. 솔밸브가 켜졌는데 이렇게 전진 센서가 감지가 안 되면 이거는, 자, 우리가 M10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알람 첫 번째 비트를 M1000이라고 하고, 자, M1000을 자기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Y20 솔밸브가 살았을 때 X1이 감지가 안 되면 알람이다. 근데 이제 당연히 실린더가 동작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얼만큼을 기다리냐면, 뭐 대략 그거는 이제 우리 세팅하는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3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초 안에 감지가 안 되면 알람이다. 이거는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타이머를 같이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자, T 100번이라고 하고, T100, K30. 그래서 3초 타이머를 살려서 그 3초 타이머가 완료가 되면, 알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출력 소리 살았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앞에 시퀀스에 의해서 살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면 어떤 시퀀스에 의해서 이제 Y20이라고 하는 소를 이제 동작에 따라서 살리게 됩니다. 그때 X1이 감지가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3초 동안 유지가 된다면 접점에 의해서 M1000이 자기 유지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M1000이라고 하는 놈은 전진 에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거를 한번 카피를 해볼까요? 얘네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자, 이번에는 이제 후진에 대한 걸 한번 해봅시다. 후진 Y21이 살았는데, 후진 솔이죠. Y21이 살았는데 후진 센서가 감지가 안 된다. X0가 감지가 안 된다. 근데 그게 3초 동안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T101이라고 하겠습니다. T101이 감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01번은 이제 후진 에러다 이거죠. 후진 에러.
후진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유지를 해주게 되면 이 자기 유지는 언젠가는 이제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비접점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접점을 여기다 하나 넣겠습니다. 넣어서 이거를 자, 우리 뭐 리셋 신호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19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해 봅시다. x19. 자, 얘는 리셋 스위치다 이거죠. 리셋 스위치. 리셋 스위치에 의해서 에러가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린더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전진 알람 M1000이죠. 전진에 문제가 생기는 전진 알람과 그 다음에 후진을 시켰는데 후진이 안 되는 어떤 후진 알람과 우리 이제 실린더에 대해서 하나의 에러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실린더에 있는 그 리드 스위치가 전진과 후진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켜질 수 있습니까? 전진 센서와 후진 센서가 동시에 켜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얘네가 동시에 신호가 살았다면 그건 뭔가 센서의 문제라고 우리 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시에 꺼지는 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전진 센서나 후진 센서 전부 다 안 들어오니까 둘 다 오프가 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지만 둘 다 같이 온이 되는 상황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상황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X0와 X1이 동시에 온이 된다. 동시에 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M1002번으로 자기 유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사실 여기에는 뭐 타이머가 필요 없죠. 그죠? 예. 한순간이라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온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만약에 동시에 온이 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자기 유지를 시켜서 이제 알람을 발생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린더 하나에 대해서만 해도 벌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알람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진 알람, 후진 알람, 센서 알람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알람들이 있으면 자, M1000이 온이 되거나 또는 M1001이 온이 되거나 또는 M1002가 온이 되면 M19999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보통 마스터 알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알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온이 되면 우리가 M1999라고 하는 마스터 알람 하나를 신호를 하나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알람 신호들을 가지고 뭔가 램프를 살린다거나 아니면은 HMI의 어떤 알람 시그널로서 전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알람이 우리가 실린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실린더 뭐 한 10개를 쓴다 그러면 벌써 한 30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실린더에만 3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개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OR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게 엄청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밑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OR의 형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프로그램도 길어지고 밑으로 아래 위로 길어지고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A 접점의 OR은 B 접점의 AND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B 접점의 AND 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M1001 그 다음에
M 1002 그리고 밑에는 삭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우리 요거를 하나 넣어서 not로 결과를 부정을 해주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지금 어떤 것도 만약에 발생을 안 했다면 여기서는 true 마지막에 false가 돼서 이제 아무 알람이 없는 상태고, 만약에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on이 되면 결과는 이 세 개의 결과는 false죠. 하지만 여기서 true가 되니까 이게 상태가 반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람들을 한 줄로 쭉 정리를 해서 하나의 마스터 알람 비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기타 실린더의 알람들 외에도 우리가 뭐 어떤 지금 이 상황은 알람 상황이다. 뭔가 동작에 문제가 있는 거다. 또는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떤 모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인버터에서 알람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알람 신호를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람과 관련된 신호들을 세밀하게 작성할수록 훨씬 더 이제 그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해주고 얘를 시뮬레이터로 일단 실행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터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Y21을 그냥 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Y21을 살렸다. 그러면 1초, 2초, 3초가 지나면 이렇게 1001이라고 하는 알람이 이렇게 이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X0가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1001이라고 하는 알람이 딱 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알람도 동일하게 같이 떴죠. 자, 일단 Y21이라는 신호 끄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일단 리셋을 하면 일단은 알람은 리셋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HMI에서 알람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이제 알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죠? 알람 디스플레이.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알람 디스플레이 유저, 알람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람 디스플레이 유저는 결국 사용자 알람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PLC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알람의 어떤 상황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띄워주겠다.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PLC라든가 HMI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 알람 발생 기능들이 있습니다. 뭔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거나 CPU에 어떤 알람이 발생한다거나 뭐 HMI에 어떤 통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기들 자체에 발생할 수 있는 알람들을 자체적으로 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시스템 알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알람을 어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코멘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되게 이제 심플하고 단순하게, 말 그대로 단순한 방식으로 알람을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 요 세 번째 거.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그냥 사각 박스 하나가 나오죠. 그죠? 예. 자, 사각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뭔가 설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설정하는 항목들이.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뭐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코멘트를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알람으로서 띄워줄 메시지를 이 코멘트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코멘트. 여기 이제 프로젝트 탭에서 이 코멘트 항목을 우리가 이제 추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더블 클릭해서, 자, 그룹 넘버. 이제 이 코멘트는 코멘트 그룹이 있어요. 그룹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졌으니까 1번이라고 하고, 그 이름은 우리가 여기다가 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ALARM, 알람. 이제 이 알람 그룹은 알람에 대한 메시지만 이제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알람이라고 이렇게 이름 하나 넣어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알람 코멘트 리스트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알람 코멘트 리스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3칸 정도 입력해 볼까요? 3칸 입력해서 첫 번째는 실린더 전진 알람. 에러라고 할까요? 뭐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띄우는 게 알람이고, 실린더 전진 에러다. 지금 실린더 전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아니면 이걸 뭐 문장으로 쓰셔도 상관없죠. 그죠? 실린더 전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이제 해도 상관없겠죠. 두 번째는 실린더 후진 에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린더 센서 에러. 물론 이 실린더가 뭐 공급 실린더다, 무슨 뭐 가공 실린더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실린더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룹 넘버 1번에 코멘트 넘버 1번으로 해서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3개의 에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닫아 주시고,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요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 요 박스를 클릭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알람 포인트, 알람 몇 개를 뭐 표현할 거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숫자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쓰겠다. 다시요. 알람 포인트 몇 개 쓸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표시할 알람의 숫자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코멘트를 이용해서 알람을 표시할 건데, 코멘트 그룹, 어떤 코멘트 그룹을 쓸 거냐, 우리는 지금 1번 코멘트를 쓸 거죠. 그죠? 1번 그룹. 코멘트 그룹 넘버는 1번입니다. 1번 알람이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코멘트는 멀티플로 사용을 할 거고, 헤드 코멘트 넘버, 첫 번째 코멘트 넘버는 1번이다. 그 다음에 요 디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알람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조금 더 상세한 어떤 내용을 설명문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보여주고자 할 때는 우리가 요 디테일 부분을 또 설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요 밑에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디바이스. 자, 결국 이제 디바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PLC에서 우리가 지정한 어떤 그 알람,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해당하는 넘버를 써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람 M1000번부터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죠? M1000번, M1001번, M1002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아무런 어떤 형태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우리 테두리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쉐이프에다가 그냥 하나 선택해 주시면 요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요 밑에다가 버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이제 솔밸브를 살려주는 신호를 여기다가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비트에서 Y20번 얼터네이트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Y20번 얼터네이트 신호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Y20번 얼터네이트, 그 다음에 여기도 비트 온오프 해가지고 Y20 눌린 상태를 좀 우리 확인할 수 있도록 Y20 둘 다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여기다가 Y20 네, Y20입니다. 자, 이거 카피해서 Y21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Y21 밑에도 21 네, 얘도 Y21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제 뒤에서 PLC는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자, Y20을 한번 살려볼게요. Y20을 살리면 1초, 2초, 3초 지나서 실린더 전진 에러라고 하는 놈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Y21을 살려보면 실린더 후진 에러. 자, 이미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1000번, 1001번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놈들은 계속 이렇게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리셋까지 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X0와 X1을 각각 한번 Shift Enter, Shift Enter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면, 자, 실린더 두 개가 동시에 온이 됐기 때문에 실린더 센서 에러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알람의 상태가 없어져도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자기유지 신호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알람의 어떤 조건이 사라져도 이 알람은 계속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람이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는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자기유지를 끊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리셋 버튼을 Shift Enter 해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알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 알람이라고 하는 놈은, 심플 알람은 말 그대로 정말 단순하게 어떤 알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알람 비트가 조건이 온이 되면 우리가 미리 등록해 놓은 그 코멘트의 에러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심플 알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심플 알람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알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어떤 상태의 글자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알람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알람이 해제가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 정보와 함께 같이 나타나는 그런 알람들을 사실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플 알람 디스플레이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알람 형식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번에는. 자,
이거는 이제 알람 디스플레이 유저라고 하는 이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밑에 버튼은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쭉 묶여 있는데 얘네도 이렇게 뭐 한번 놔보시고 얘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기 조정이 잘 안 돼요, 그죠? 얘는 이제 안쪽에서 이 속성 안에서 우리가 조금 손을 대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더블 클릭해서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알람, 유저 알람 디스플레이의 이제 가장 기본은 자, 유저 알람을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알람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람 아이디.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알람 아이디가 지금 현재 고정 1번으로 고정이다. 근데 이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 들어가 보시면 유저 알람 옵저베이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알람 아이디 1번이고 알람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알람의 네임. 뭐 알람의 네임은 우리가 그냥 뭐 장비 동작 알람 이렇게 해 볼까요? 알람 네임은 뭐 장비의 동작 알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주시고 콜렉션 모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PLC의 그 알람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버퍼에다 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쌓아주겠다. 그럼 이제 그걸 버퍼링하면 도대체 몇 개를 뭐 버퍼링 할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냥 10개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10개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버퍼가 풀로 꽉 차면 오래된 데이터부터 지운다.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디바이스 탭을 한번 가보세요. 요거 디바이스. 자, 워치 사이클. 그러면 그 알람 상태를 백그라운드에서 몇 초 만에 한 번씩 계속 가져올 거냐 그거죠, 그죠? 뭐 초기 값은 20 곱하기 100ms니까 이제 2초입니다. 2초. 2초에 한 번씩 가져온다는 건데 우린 조금 빨리 해볼까요? 한 1초로 1000ms 1초로 가져올 거고 가져올 디바이스의 타입은 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알람 포인트는 몇 개나 가지고 올 거냐? 뭐 한 10개 가져오겠다. 디바이스 세팅, 컨티뉴어스 이렇게 해놓고 엔터 치면 디바이스 or alarm range is not set. 자, 아니요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알람 포인트 10개를 가져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디바이스가 등록이 안 되니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디바이스는 M1000 물론 여기에 있는 코멘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알람 그룹의 1번 알람 코멘트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알람을 표현하려면 무조건 그 코멘트에다가 이런 알람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M1000 하고 이렇게 아이고 다시 빠져나왔네요, 그죠? 다시 여기 에디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개의 알람 포인트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M1000을 넣게 되면 나머지 이제 쭉 이렇게 10개 모두 10개가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요 3개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알람 코멘트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뭐 파일 세이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옵션이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요 기존에 이제 설정하던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장비 동작 알람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표시할 줄은 10줄 표시하겠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기본값 넣으시고, 자,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occurred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발생 시각이죠. occurred는 발생 시각. 바꿔볼까요? 자, 발생 시각. 발생 시간이라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멘트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 알람 내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알람 내용, 그 코멘트라는 것은 알람 내용이다. 그 다음에 restored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알람이 언제 복구가 됐느냐, 알람이 언제 복구됐느냐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restored time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구 시각이라고 한번 해보죠. 복구 시각. 그 다음에 체크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언제 확인이 됐느냐. 알람이 떴을 때 그 관리자가 이거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자가 터치 패널 앞에 와서 아, 이 알람이 발생했네라고 딱 클릭하는 그 상황을 체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 시각이죠. 확인 시각.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스테이터스라든가 뭐 프리퀀시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요 칸이 나타나고 체크 안 하면 뭐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제 요 디지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 디지트가 결국 몇 글자를 보여줄 거냐인데 조금 첫 번째는 한 15, 두 번째는 조금 칸을 좀 늘려 볼게요. 한 20 정도. 예.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죠?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그죠? 네, 충분히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순서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바꿀 수는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는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너무 작으면 이제 글자 크기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네. 글자 크기를 저는 한 24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24 정도. 네. 스타일은 뭐 선의 굵기라든가 테두리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쉐이프는 첫 번째 쉐이프로 해서 그다음에 스페이스, X, Y의 스페이스를 공간을 뭐 얼마나 줄 거냐. 네. 조금만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그냥 1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조금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리셋 버튼을 우리 안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비트 스위치 하나 가지고 와서 요 리셋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이 놈은 비트 X1 9번으로 비트 모멘터리로 X19 텍스트는 리셋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금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쓰니까 그래서 임의로 지금 우리가 신호를 이거는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동작을 한번 시켜보죠. 자, 이제 동작을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PLC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떠 있고
자, Y20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전진 솔이죠. 전진 솔을 눌렀는데 1초, 2초, 3초가 지나면 실린더 전진 에러라고 하는 것이 발생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Y21도 한번 눌러볼게요. Y21을 딱 누르면 1초, 2초, 3초 있다가 실린더 후진 에러가 뜨겠죠. 그죠? 네, 실린더 후진 에러가 떴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람이 뜨면 뭔가 부저라든가 타워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를 호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알람이 발생했네 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가 와서 요 터치 패널 앞에서 요 알람의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실린더 전진 에러가 발생했구나. 자, 그러면 커서 온 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해당하는 알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니까 마우스를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마우스가 없으니까 요 커서 온 오프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알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알람을 딱 갖다 놓고 체크했어. 나 이거 지금 무슨 에러인지 확인했어. 라고 체크를 누르게 되면 확인 시각이 표시가 되죠. 그죠? 확인 시각이. 그러면 알람 발생은 48분에 했는데 그걸 확인한 시간은 49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진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장비의 상태를 보고 센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막 이제 체크를 하겠죠. 이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누르겠죠. 리셋을 딱 누르면 그 시간에 동일하게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구 시각은 50분으로 복구된 시각으로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컬 알람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이 그 시간 기록이 전부 다 이제 말 그대로 다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알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계속 뜨겠죠. 또 반복적으로 만약에 또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에러도 뜨고 또 이런 알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X0가 ON이 되고 X1도 ON이 되면 이제 실린더 센서 에러도 또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하고 체크했다.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자, 에러가 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스트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람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설비 유지 보수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로 이제 백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파일로 백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해당하는 놈만 지울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